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벨리사 스쿨에서 2차 상표법 강의를 하고 있는 57기 이성규 벨리사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상표법 기초 GS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2개 질렀거든요. 첫 번째 자료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 예전 벨리사 2차 시험 상표법 출제 교수님들이 채점을 쭉 하신 후에 우리 상표법 그 답안지를 한번 평가해 주시는 그런 채점평이 자료 하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 보시면은 답안 작성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뭐 이렇게 답안지 작성하시는 게 기초 GS 오셨으니까 아마 답안 작성하시는 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처럼 나와 있는 빈 종이에다가 저희가 16페이지를 꽉꽉 채워서 답안을 작성할 텐데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고요. 요 두 번째 몇 페이지, 한 23페이지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판례집 출간 이후에 출시된 주요 대법원 판례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어반시스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전압 판례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같이 중간중간 같이 볼 거고요. 수업마다 가지고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판례집 사이에 끼워두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기초 GS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기초 GS라고 하면 이제 실전 GS 들어가기 전에 답안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할 건데, 저희가 총 8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8회로 되어 있는데 오늘 1회 시작이고 오늘 끝나면 아마 7회를 더 하시게 될 텐데, 첫 번째 수업 때는 답안 작성 없이 이론 수업만 쭉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회부터 8회까지는 답안 작성하고 해설도 해드리고 채점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 요거는 이제 저희 실제 시험은 총 4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4문제 100점인데 기초에서는 2문제 50점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2문제 직접 답안 작성하시고 제가 해설해 드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론 기본서랑 판례집 가지고 이론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2문제 50점 분량 1시간 답안 작성하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론 수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이론 수업이라고 하면 이제 2차 들어오셨으니까 1차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인 상표법 내용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법조문이나 판례나. 그래서 2차 기초 GS에서 이제 이론 수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은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답안지에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제가 새로 드린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항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외에서는 이제 요 내용은 이 판례에서는 이 내용이 키워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 답안을 어떤 상황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 아니고 답안 작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 판례, 이 조문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 GS는 문제풀이랑 이론 수업이랑 병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 GS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답안 작성 기초, 오늘 드린 한 장짜리 자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의 기초라고 되어 있고, 자, 1번에는 이제 배점에 따른 분량 분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제 시험에서는 4문제, 그리고 100점으로 되어 있고, 4문제 100점. 그리고 답안지 한 권에는 16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 4문제가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50점으로는 8쪽이 될 거고 30점으로 하면은 4.8쪽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점으로 하면 3.2쪽이 될 거고요. 그리고 10점 분량으로 나눠보면은 1.6쪽이 될 거고 5점 분량으로 하면은 0.8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량을 조절하시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 30점짜리 문제에 소설문이 하나 5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 설문은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게 답안을 작성해야겠다 라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답안을 작성하시다 보면은 모르는 문제가 나왔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하면은 0.8쪽보다 조금 더 적거나 덜 적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차이는 괜찮습니다. 근데 뭐 0.8쪽만 적어야 되는데 두 쪽을 적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두 쪽 적는 시간 동안 나머지 95점 적어야 되는 시간이 소요가 됐으니까는 배점에서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래서 5점에 0.8쪽, 10점에 1.6쪽 이런 식으로 요거 중심으로 해서 분량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1번에 배점에 따른 분량 분배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제에 따른 분량 시간 분배. 이제 시간 분배인데요. 100점 분량을 네 문제 2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30점짜리는 5쪽 36분. 요 5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4.8쪽, 3.2쪽을 간단하게 0.2쪽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답안 작성하실 때 30점짜리 5쪽 적고 20점짜리 3쪽 적겠다. 요 정도 판단하시면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30점짜리는 36분, 20점짜리는 24분을 할애하시면은 2시간 내에 100점짜리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36분 안에 문제를 다 읽으시고 논점을 다 찾으시고 목차를 잡으시고 답안을 작성하고 거기까지가 36분입니다. 굉장히 빡빡하죠? 네, 그리고 이제 30점짜리, 20점짜리 문제를 쭉 보시다 보면은 이것도 또 이제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요 30점짜리 문제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시간을 좀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20점짜리는 잘 안다. 그러면은 뭐 24분 소요 할애하지 않고 한 20분 만에 다 적을 수도 있고. 네, 요 정도는 이제 각자 개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시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같은 답안지에다가 내일부터 당장 답안지를 쓰시게 될 텐데 한 줄에 21글자에서 24글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요. 물론 뭐 글씨체나 보통 평소에 쓰시는 글씨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뭐 요 정도 적으시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글씨는 크고 가독성 좋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볼 텐데요. 교수님들이 채점평에서 글씨를 또박또박 잘 써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적어놓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제 문제 하나, 쟁점 하나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문제의 소재, 요거 이제 쟁점의 정리 등이라고 작성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어떤 쟁점이 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답안을 적겠다라고 적어줄 수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를 쭉 읽어보시고 문제에 직접적으로 쟁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직접 주어진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쟁점을 적지 않아도 문제 안에 다 나와 있으니까는 요 내용을 채우게 되면 문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밖에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적지 않고 바로 본론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히 적어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조문. 법조문, 문제에서 쟁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법조문을 근거로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 그러면 법조문 내용 적어주시고 번호 적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서 보시면 이제 학설들 나와 있는데요. 상표법에서는 학설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소법에서는 학설의 이름도 다 주어져 있고 쟁점별로 학설도 다 주어져 있고 해서 학설이 확실히 배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상표법은 민소법보다 훨씬 덜 중요하고 특허법보다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험 합격한 해에도 상표법 학설 적어본 적 없고 저희 변리사 동기들도 학설 적었다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